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브라이튼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6승 2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4승 2무 1패로 승점 14점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3위 맨시티부터 6위 브라이튼까지 승점이 14점으로 같기 때문에 사실상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정을 보면 에버튼이나 레스터시티, 아스날처럼 브라이튼보다 확실하게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한 경기가 몇 경기 없긴 하지만 시즌 초반 브라이튼은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좋은 성적에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터 감독은 2시즌 전부터 팀을 맡아서 첫 번째 시즌이었던 2019-2020 시즌에는 15위,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20-2021 시즌에는 16위를 기록했는데요. 순위만 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브라이튼이 포터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포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주목받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맡은 2시즌 동안 좋은 경기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전술이 가장 유연한 팀 중 하나입니다. 포터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튼은 경기 중에도 3-4-2-1과 4-2-3-1 전형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3백에서 4백으로 변화할 때 중요한 선수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웹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수비하는 상황에서 3백을 만들고 있지만 공격할 때는 오른쪽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때 웹스터가 그 뒤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4백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웹스터는 오른쪽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웹스터가 올라와주기 때문에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브라이튼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하는 상황을 보면 브라이튼은 3백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 수비수까지 5명의 선수가 수비라인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좌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있던 웹스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이튼은 웹스터가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 있는 전형이 만들어지고 최후방에 2명의 수비수가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웹스터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가 많고 순간적으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패스맵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최후방에 3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 웹스터는 풀백처럼 측면 지역으로 많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웹스터의 이번 시즌 활동 반경 또한 중앙 수비수라기보다 풀백처럼 측면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풀백처럼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이 많은 만큼 웹스터가 나오지 않을 때는 주로 풀백으로 뛰는 벨트만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백에서 4백으로 변화하는 브라이튼의 움직임은 첼시에서 아스필리쿠에타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움직임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브라이튼과 첼시는 전술의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이고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전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점유율이 약 56%로 5번째로 높은 팀이고 볼을 터치한 횟수도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팀인데요. 이때 주목해볼 만한 기록은 브라이튼이 후방 빌드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수비 지역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브라이튼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할 때 비수마와 랄라나에게 볼을 건네주면서 볼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브라이튼이 후방 빌드업에 많은 비중을 두는 팀이지만 상대팀이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면 브라이튼은 무리하게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방 압박을 받을 때는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록을 봐도 브라이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롱패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브라이튼은 전방에 위치한 모페, 웰백, 트로사라 같은 공격수들이 제공권에 큰 강점이 없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지만 떨어지는 세컨드볼을 차지하는 플레이에는 아주 큰 강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컨드볼이 떨어지는 순간 브라이튼은 볼 주변으로 선수들이 빠르게 모여들면서 볼이 떨어진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데요. 선수가 많이 모여있는 만큼 세컨드볼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상대팀이 먼저 볼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강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올 수 있게 됩니다. 후방에서 볼을 걷어낸 이후에 세컨드볼이 떨어질 때 선수들이 후방에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기동력,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좁은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브라이튼은 압박을 받을 때 볼을 길게 걷어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경합한 이후에 볼이 떨어지면 볼 주변으로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세컨드볼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 볼을 차지할 때 보여주는 수준 높은 기동력과 조직력을 활용해서 브라이튼은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기록을 봐도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많은 팀이고 압박을 성공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압박 성공률 또한 32%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만큼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을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볼 만한 것은 수비 지역에서 압박한 횟수가 리그에서 5위, 중원 지역에서 압박한 횟수가 13위지만 전방에서 압박한 횟수는 리그에서 3위라는 것입니다. 브라이튼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자주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브라이튼이 전방에서 압박할 때 가장 중요한 선수들은 최전방 공격수 3명과 중앙 미드필더 2명까지 5명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선수가 좁은 간격을 형성하면서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최전방에 위치한 3명의 선수는 상대의 수비라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랄라나와 비수마는 상대의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갈 때 랄라나와 비수마가 과감하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랄라나와 비수마가 너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 브라이튼의 중원에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브라이튼은 웹스터와 덩크가 중원으로 올라와서 중원에 발생하는 공간을 커버하는데요. 웹스터와 덩크의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수마와 랄라나가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이튼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봐도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할 때 최전방에 3명의 공격수 그리고 그 뒤에 비수마와 랄라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명의 선수가 수비 블록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랄라나와 비수마가 높게 올라가면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중앙 수비수인 덩크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면서 중원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첼시가 캉테나 조르지뉴, 코바치치 같은 선수들이 높게 올라와서 압박할 때 리디거와 아스필리쿠에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수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브라이튼이 압박할 때 훌륭한 점은 전방에 있는 5명의 선수가 간격을 좁게 유지하고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팀이 패스하는 방향에 따라서 5명의 수비 블록이 볼 주변으로 움직이고 볼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둘러싸는데요. 기본적으로 5명의 선수가 많이 뛰면서 빠른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고 전방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조직력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를 봐도 브라이튼은 상대팀이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선수들이 볼 주변으로 빠르게 모여들면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전방에 있는 5명의 선수가 보여주는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비수마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당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하는 선수고 모페와 트로서라는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공격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시도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브라이튼은 전방에서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브라이튼이 수비라인을 내렸을 때는 확실하게 수비라인을 내려서 수비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명의 수비수가 수비라인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앞선에 있던 2명의 공격 자원들이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는데요. 수비 조직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수비할 때 브라이튼은 3백을 중심으로 좌우 윙백이 수비적으로 내려오고 5명의 수비라인을 형성하는데요. 5명의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단단한 수비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입니다.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수준 높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브라이튼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는 좌우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이 브라이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역습을 전개할 때 좌우 윙백들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웰백이나 트로사르 같은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이때 수비라인에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보내주는 롱패스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히 루이스 덩크가 정확한 롱패스로 역습을 전개할 때 큰 도움을 주는데 기록을 봐도 지난 시즌 덩크는 수비수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롱패스를 성공시킨 선수였고 이번 시즌도 네 번째로 가장 많은 롱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비라인을 형성하다가 빠르게 역습을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브라이튼의 강점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포터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유연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을 점유할 때는 확실하게 볼을 점유하는 모습, 그리고 압박을 받을 때는 롱패스를 적절하게 사용한다거나 전방에서는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수비라인으로 내려왔을 때는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보여주면서 공수 양면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브라이튼이 맨시티나 맨유, 에버튼처럼 자신들의 전력보다 강한 팀들과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경기력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